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윤성 교수입니다. 자, 그럼 요번에 이제 8주차, 우리 이제 8주차가 아니죠. 미안합니다. 교수가 갑자기 딴 생각하는 바람에 엉뚱하게 얘기했네요. 12주차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주차의 요번 주 실험은 실험 6번입니다. 실험 6번. 지난번 요번 실험 5번에 산림기 적정 관련된 내용, 잘 보시고 보고서를 다 쓰셨던 것 같은데, 이것보다도 한 단계 좀 더 어려운, 방식은 똑같은데, 한 단계가 더 어려운 산화하는 적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목표는 그 과망가산 포타슘하고 과산화수소의 산화원 반응을 이용해서 과산화수소의 순도, 정확한 농도를 알아내는 것이 바로 이 실험의 목적입니다. 물론 산화원은 적정을 이용해서요. 자, 이 실험 이론 내용으로는 산화와 환원에 대한 차이점, 이게 뭔지 일단 정의는 지난 시간에 교수가 한 2주 전에 이론 강의로 되게 진하고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죠. 까먹은 친구들은 다시 그 영상 보고 재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고서 쓰실 때 엄청나게 헤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산화제가 무엇이고 환원제가 무엇인지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산화가 되면서 남을 환원시키는 물질을 환원제, 자신이 환원이 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물질을 산화제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4번, 결국에는 핵심 공식은 이 실험과 연관돼서 결과를 처리하는 핵심 공식은 다음과 같은데, 산화원은 적정하는 데 있어서 산화하느라고 이동한 전자의 개수, 산화하느라고 이동한 전자의 개수를 몰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환원하는 중에 이동한 전자의 개수를 만약에 이제 몰수를 계산한다면 오른쪽처럼 계산해야 될 겁니다. 산화환원 반응에서는 한 반응 속에서 일어나는 산화환원 반응은 산화하는 동안 이동한 전자의 개수와 환원하는 동안에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는 대원칙이 있죠. 이거 설명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아리까리하다 이런 친구도 있다면 여기 밑에 교수가 이렇게 문제를 책에다가 내놨습니다. 이 문제를 최소한 풀어보셔야 된다. 계산하는 거. 예, 한번 해보시길 바래요. 이거 맨 끝에 요번 보고서 과제로 교수가 과제 2번으로 넣어놨기 때문에 요 문제에 대한 풀이 꼭 책 찾아보고 인터넷도 찾아보고 산화환원에 대한 설명 잘 듣고 다 기억했다가 이런 공식을 어떻게 적용하면 되는지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면 끝납니다. 결국에는 위에 있는 공식을 푸는 거예요. 근데 그냥 무식하게 단순 대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면밀하게 잘 따져 봐갖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산화하는 동안에 전자가 몇 개가 이동했지, 환화하는 동안에 전자가 몇 개가 이동했지, 이 분자에서는 전자가 몇 개가 튀어나오지, 요 분자는 전자를 몇 개를 받아먹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음, 실험 기구와 시약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뭐 엄청나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죠. 실험이 되게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준비할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보는 바와 같은 물자 장비를 준비를 해요. 이따 동영상에서 이 장면이 나올 겁니다. 물론 간단하게 넘어가겠는데 이 정도를 준비한다는 사실 뭐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실험들을 안 하시니까 일단은 요 화면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보고 넘기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방법은 어떻게 진행되냐면은 그림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그림으로 먼저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림 잠깐 봅니다. 이게 실험은 실험 A하고 실험 B로 나눠져 있습니다. 적정을 두 번을 합니다. 두 종류의 적정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책 보세요. 책에 보시면은 요 그림 나와 있는 실험 A에 대한 설명 나와 있는 보일 거예요. 자, 이 실험 A는 시약을 제조를 하는데 먼저 옥살산 소듐이라고 하는 옥살산 나트륨이라고 하는 용액을 먼저 만들고 이 녀석의 농도는 몰라요. 예,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그다음에 요 녀석의 농도는 우리가 알지. 미안합니다. 요거의 농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고 과망가산 포타슘, 과망가산 칼륨 용액만 농도를 우리가 정확히 모릅니다. 네, 무슨 말을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은 자, 전문 용어 들어갑니다. 전문적인 용어를 써드릴게요. 자, 여기서는 옥살산나트륨이 표준 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과망가산 칼륨은 농도를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미지 용액이라고 불러줘요. 그래서 실험 A의 목적은 바로 과망가산 칼륨의 표준화 작업입니다. 아, 말 더럽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되는 친구들은 교수가 지금 설명할 테니까 잘 들어요. 표준화는 농도를 정확히 알아내는 작업을 표준화 작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정 실험을 통해서 이 적정 실험이 산화환원 적정인데 옥살산 소듐이라고 하는 녀석과 과망가산 포타슘이라고 하는 녀석이 서로 한데 섞여가지고 산화환원 반응을 일으킬 때 산화하느라고 이동한 전자의 개수와 환원할 때 이동한 전자의 개수가 똑같다라고 하는 그 공식에다 때려 넣어서 이 과망가산 포타슘의 정확한 몰농도, 이 몰농도를 정확히 알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A번 실험을 딱 하고 나면 바로 이 B번 실험으로 이어지는데 B번 실험은 이제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고 설명드릴게요. 여기 과망간산 포타슘이라고 글씨 적혀져 있죠. 이 용액 있잖아요. 이 용액은 이미 실험 A번, 이 A번 여기서 농도를 완벽하게 알아낸 그 과망간산 포타슘 요 용액을 실험 B에 가지고 가서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번 실험을 통해서 과망간산 포타슘의 농도를 정확히 알아내서 다음 실험에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의 농도는 우리가 이 실험에서는 이 과망간산 포타슘의 농도를 우리가 알고 실험을 하는 거니까 이게 바로 표준 용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농도를 전혀 모르는 요놈 과산화수소가 바로 뭐가 된다? 미지시효가 미지 용액이 되는 겁니다. 네, 편의상 이렇게 연속적으로 산화환원 적정을 두 번, 실험 A에서 한번 실시하고 이어서 실험 B에서 이어서 또 다른 산화환원 적정을 또 이렇게 연속해서 진행한다. 그리고 실험 A에서 사용했던 용액을 표준 용액 삼아서 실험 B의 미지 용액을 적정한다. 이럴 때는 표준 용액을 불러주는 용어가 좀 달라요. 첫 번째 실험에서 이 표준 용액을 1차 표준 용액이라고 불러주고 그 다음에 이 1차 표준 용액에 의해서 농도를 정확히 알아내게 된 미지 용액은 다시 다음 실험에서 다시 사용하게 되기 표준 용액으로 다시 사용하기 때문에 이 표준 용액을 2차 표준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 표준 용액, 2차 표준 용액 이런 용어가 여러분들한테 낯설 수가 있는데 실험할 때 연쇄적으로 이어서 앞선 산화하는 적정에서 사용했던 표준화된 용액을 그 다음번에도 계속 활용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식 세우는 게 너무 힘들까봐 여러분 편하다고 교수가 이렇게 식을 거의 다 세워놨어요. 앞에 뭐 5, 10, 2 이런 숫자가 어떤 뜻인지 여러분 나중에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텐데 여러분들은 요 값만 구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쵸? 요 값만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K에미노포의 부피는 뭐냐면은 여기에 담아놨던 K에미노포가 몇 밀리리터만큼 들어갔는지를 여기에다 대입을 하고 그 다음에 KMnO4의 이 농도 값은 실험 A에서 표준화가 딱 끝나면은 이 KMnO4가 몇 몰 농도인지는 요거는 실험 A에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예. 실험 A에서부터도 계산을 못 해내면 실험 B를 계산이 안 됩니다. 실험 B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여기다가 때려 넣으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 실험 과정에서 보면은 과산화수소의 몰농도를 여기서 알아낸단 말이에요. 요걸 집어넣게 되면은 여러분이 KMNO2로 적정을 통해서 과산화수소 용액, 지금 여기 있는 용액이 도대체 몇 퍼센트짜리 과산화수소인지를 금방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D는 인터넷에 찾아서 대입하세요. 이 D는 과산화수소의 밀도입니다.
밀도입니다. 밀도는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인데 이 위에 있는 몰농도의 단위가 몰퍼, 잘 들어요, 몰퍼 리터이기 때문에 이 밀리리터 단위를, 그러니까 그램 퍼 밀리리터 단위를 여러분들이 뭐 그램 퍼 리터로 바꿀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하실 텐데 이미 그런 거 알아서 고려하시라고 옆에 교수가 이걸 갖다가 요 숫자를 집어넣어 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굳이 밀도 값을 단위를 바꿀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 찾아서 나오는 그 밀도 값을 그대로 여기다 그냥 대입하시면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이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20배 희석전의 과산수 20% 농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밑에 적정하기 위해서 지금 밑에 갖다 놓은 과산수 요 용액은 희석을 시킨 과산화수소예요. 대충 뭐 20배 이상을 희석을 시켜가지고 넣어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과산화수소 원액의 퍼센티지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계산해 내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실험 과정을 좀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글씨로만 막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려운데, 자, 먼저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동영상을 보고 실험 과정을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옥살산 소듐이라고 하는 표준 용액을 먼저 제조를 합니다. 옥살산 나트륨 0.7g을 갖다가 그 무게를 재서 100ml 부피를 딱 정량할 수 있는 부피 플라스크에 집어넣고, 가루로 되어 있는 옥살산 나트륨을요 집어넣고 거기에다 증류수로 완전히 녹인 다음에 100ml 눈금 있는 데까지 부어서 표준 용액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옥살산 소듐의 뭐 분자량 알고 있으면 0.7g의 옥살산 소듐이 몇 몰인지 정도는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을 것이고, 그쵸? 이 몰값을 알 수 있을 것이고, 100ml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0.1리터이기 때문에 몰 퍼 리터, 즉 몰농도 값을 우리가 쉽게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옥살산 나트륨의 정확한 농도를 알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표준 용액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옥살산 소듐의 옥살산 소듐이라고 그냥 부를게요. 옥살산 나트륨, 이제 나트륨이라는 용어가 교수가 익숙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옥살산 소듐이라고 하는 녀석의 분자량은 이 정도 되니까 이걸로 계산해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시료를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미지 시료를 이제 제조를 해야 되는데, 미지 시료 제조할 때 먼저 요거는 그 황산 같은 건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실제 실험에서는 교수가 이런 거는 되게 조심스럽게 여러분들 주의를 줍니다. 그래서 황산하고 물하고 1대1로 섞은 그 황산 수용액을 갖다가 5ml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황산하고 물이 섞이자마자 금방 8, 90도 정도 이상으로 온도가 급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할 때 황산을 물에다 섞는 과정에서 화상이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비대면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화면상으로 저렇구나 라는 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따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피펫으로 표준 용액을 갖다가 10ml 정확하게 취해서 50ml 삼각 플라스틱에 넣고 60ml의 증류수와 황산 1대1로 물이랑 섞여 있는 거 5ml 넣어줍니다. 전체 부피가 몇 ml인지 잘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10ml, 60ml의 증류수, 5ml의 황산 수용액 합치면은 총 75ml라는 거 충분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요 표준 용액 요 시료를 어디다 갖다 놓는다고? 여기 밑에다가, 여기 빗금치고 있는 여기다가 그대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망간산 그 포타슘 용액이 있어요. 이 용액을 만들어서 중탕 70도에서 80도 정도 물중탕 조건에서 유리막대로 잘 저어주면서 뷰레스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 과망간산 포타슘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그 표준 용액에 이게 섞였을 때는 옥살산 소듐이 섞였을 때는 보라색 색깔의 빛이 자꾸 사라집니다.
예, 산화환원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게 되면은 과망가산 포타슘이 가지고 있는 진한 보라색의 색깔이 무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계속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다가 더 이상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 되면은 보라색 색깔이 혼합 둘 섞었을 때 혼합액에 그대로 색깔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처럼 보라색을 띠고 있는 진한 보라색을 띠고 있는 과망가산 포타슘이 한 방울 한 방울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족족 투명한 색깔로 변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더 이상 투명한 색깔로 변하지 않는다. 그럴 땐 딱 그만 넣어주고 처음 눈금이 얼마였고 나중 눈금이 얼마였는지를 읽어서 얼마만큼의 부피만큼 과망가산 포타슘이 들어갔는지를 이 부피값을 계산해서 알아내면 되겠습니다. 그걸 갖다가 여기다가 대입하라는 거예요. 이 V값을요. 근데 우리가 요거를 모르는 거죠. 요걸 알아내야 되는 겁니다. 몇 몰 농도인지. 그러기 위해서 옥살산 소듐의 몰 농도는 우리가 충분히 앞에서 0.7g의 옥살산 소듐이 100ml의 물속에 들어가 있고 플러스 여기 보면은 그 옥살산 소듐 10ml를 따서 75ml로 물킨 다음에 즉 희석을 시킨 거죠. 희석을 시킨 걸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거니까 옥살산 소듐 자체 요 녀석이 몰농도가 10ml로 따올 때의 농도값하고 희석시켰을 때의 몰농도값하고는 달라요. 이 값을 여기다 대입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희석되었을 때의 몰농도 값을 대입을 하셔야지 정확한 과망간산 포타슘의 농도가 표준화가 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고 그리고서 다음 실험에서 바로 실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과산화수소 용액이 원래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게 34.5%짜리 과산화수소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게 좀 일부러 오래된 병에 오랫동안 담겨져 있는 과산화수소를 여러분께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마 얘가 한 33%인가 뭐 대충 34% 아니 34.5%라고 일단 치고 일단 만들기는 할 건데 이 녀석의 정확한 퍼센티지를 여러분들이 실험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런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된다. 자, 과산화수소의 밀도값은 이미 교수가 인터넷 찾아보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책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밀도값 나와 있으니까 또 인터넷 찾아봤는데 안 나와요. 몰라요. 왜 안 알려주냐. 뭐 일반화학 완전 헬이네. 막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잘 읽어보면 나와도 있으니까 이 값을 나중에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3%의 과산수 수용액에 5ml를 따서 100ml 부피 플러스에 집어넣고 20배 증류수를 계속 쭉 부어가지고 총 100ml 부피로 만들어보면 20배가 희석이 되죠. 여러분들은 과산수 원액의 퍼센티지를 정확히 알아맞추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20배 희석시키기 직전 3%의 과산수의 용액 5ml를 정확하게 따서 만든다는 거예요. 교수님, 3%라고 알려주고 있는데, 예, 뭐하러 다시 농도를 재측정을 합니까? 적정을 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3%라고 생각되는 과산수 용액이에요. 엄밀히 맞으면 정확히 3%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을 통해서 정확히 3점 몇몇 프로인지 아니면은 2.8 얼마 몇 프로인지 뭐 이런 것들을 계산해 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시료 용액을 준비하는데 시료 용액은 위에 있는 3%짜리 과산수 용액을 갖다가 20배 희석을 시킨 상태에서 이 희석시킨 20배짜리를 갖다가 다시 10ml를 따서 어떻게 부피가 100m가 될 때까지 뭐 한다고요? 다시 희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10배 희석을 시켜요. 10배 희석을 시키게 되면 뭐 어떻게 된다? 바로 이제 1대1 황산 10m를 집어넣어 가지고 그 다음부터 적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가만 보니까 지금 위에서 20배 희석시켰지 밑에서 10m짜리를 따서 다시 100ml로 불렸기 때문에 10배 희석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20배 희석되기 전에 과산수 원액 3%의 과산수 원액의 진짜 제대로 된 퍼센티지를 계산해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고. 이건 대략적으로 3%예요. 약 3%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적정을 일단 실시해서 실험 A에서 표정한 즉 그 표준화 작업을 끝낸 과망간산 칼륨을 넣어가지고 포타슘을 넣어가지고 얼마만큼 들어갔는지 그 부피를 판단해서 적정 실험하면 되는 거죠. 실제 실험은 A번 실험을 2번 반복하고 B번 실험을 2번 반복해서 2시간을 거의 빡빡하게 다 씁니다. 근데 이제 뭐 숙달된 조교와 교수들은 실험 한 번을 해서 데이터를 뽑아도 결과가 좀 잘 나온 편이라서 영상에서는 여러분들한테 딱 한 번 실험한 결과 데이터를 보여드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방법은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뭐 알아서 잘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험 도구가 이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봅니다. 왜 갑자기 플레이가 안 되지? 자, 잠깐만요, 여러분. 여기 뜨는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도구 방금 전에 있던 거 지나갔고요. 대충 그런 실험 도구 가지고 실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울을 일단 0점을 맞추고 역시 옥살산 소듐의 가루를 무게를 재야 됩니다. 위에 올려놓는 종이는 당연히 저렇게 접어서 이쁘게 접어서 저울 위에다 올려놓고 0점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옥살산 소듐 가루를 올려놓는 거죠. 0.7g을 갖다가 그 무게를 재라고 했기 때문에 조교가 지금 미세하게 덜덜 떨면서 지금 재고 있습니다. 잘 보시죠. 네, 뭐 저울이라는 게 항상 그 마음과 같지만 이렇게 측정이 잘 안 돼요. 자, 0.69. 근데 오바에서 집어넣으면은 0.7을 확 넘겨서 막 0.71, 막 심지어는 덜어냈는데 0.71 전혀 변화가 없죠. 또 덜어냈는데 오히려 더 늘었어요. 0.72 마법이죠. 그러니까 저울이라는 거는 그렇죠. 저렇게 0.70으로 맞춰준 다음에 어,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 실험 책에 나와 있는 대로 100ml짜리 부피 플라스크에다 가루를 탈탈 털어서 깔끔하게 넣은 다음에 이제 증류수로 끝까지 채워서 옥살산 소듐 용액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이 옥살산 소듐이 몰 농도로 몇 몰 농도인지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낼 줄 아셔야 됩니다. 계산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은 일반화학 3단원, 4단원 공부 안 한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겁니다. 인증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직접 계산하셔야 됩니다. 화학 양론이라고 하는 단원을 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 정도까지가 이제 눈금선이 있어가지고 이제 1차 표준 용액을 완성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료 용액을 준비한다는 내용인데요. 예, 여러분 실험 매뉴얼에 있는 대로 하는 건데 황산하고 물은 1대1로 섞었을 때 바로 뜨거운 열이 납니다. 주의하셔야 되죠. 장갑을 꼭 끼고 실험을 해야 돼요. 먼저 물 먼저 한 10ml, 5ml인가 그 정도 딱 담고 그 다음에 이제 설퍼릭 애시드, 병에 절대로 한글로 친절하게 황산 이렇게 적혀 있는 일은 절대로 없어요. 설퍼릭 애시드가 황산이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녀석을 갖다가 보는 바와 같이 또 5ml를 따서 조심, 손에 닿아도 막 손이 타들어가니까 손에 안 닿게 지금 그러니까 퓨움 후드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황산을 뜨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5mm를 피펫으로 따서 옮긴 다음에 이 상태로 붓습니다. 그럼 여러분 잘 보면 수증기가 막 올라와요.
왜냐면 바로 물이 바로 끓어버리거든요. 그 정도로 순간적으로 물이 뜨거워집니다. 이번에는 앞에서 만들었던 표준 용액 10ml, 예, 그쵸? 옥살산 소듐이죠, 그쵸? 예, 이 용액을 10ml 따서 250ml짜리 삼각 플라스크에다가 10ml 옮기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증류수를 또 60ml를 또 옮기고, 어, 혼합해주고 희석을 시키는 거죠, 지금. 예, 희석을 시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산화환원 반응 잘 일어나라고 이제 황산을 갖다가 아까 1대1로만 섞어서 만들어 놨던 황산수용액을 이제 5ml 넣어줘서 전체 부피 75ml 짜리로 희석시켜서 시료 샘플을 만듭니다. 네, 1대1 황산이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물 켜놔도 황산은 황산입니다. 황산 원액보다는 그래도 좀 농도가 덜 진한데, 그래도 황산이기에 피부에 닿으면 정말 정말 위험합니다. 자, 다음에는 과망간산 포타슘 용액 1차 미지수를 만드는 용액 제조 방법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들 일은 없습니다. 조교학 교수가 여러분들이 실험하러 오기 전에 과망간산 칼륨을 미리 만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보고 정확히 몇 그램의 과망간산 포타슘을 떠서 용액을 만들어라 그러면은 이미 벌써 몇 그램을 떴는지 알고서 부피를 알면은 농도가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실험을 통해서 적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 과망간산 칼륨 용액의 정확한 몰 농도를 알아맞추라고 알려주지 않으려고 이 용액만큼은 조교와 교수가 미리 이렇게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적정을 하죠. 예, 실험 A번에서 적정을 하잖아요. 처음 눈금이 24.5ml 였고요. 실제로 조교가 실험을 해본 결과 70도, 80도에서 사이에서 중탕을 하면서 저렇게 유리막대를 점점 저어가면서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유리막대를 따라서 용액 쪽으로 떨어져서 혼합이 되도록 계속 저어주게 됩니다. 온도가 일정하게 70도, 80도 유지돼야 된다는 이유는 이 옥살산 소듐과 과망간산 포타슘의 산화환원 반응은 따뜻한 조건에서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래서 반응 속도가 충분히 빨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섞는 방법은 산염기 적정에서 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색깔이 변할 때까지. 지금 자꾸 자주색이 투명해지죠, 그쵸? 예, 그쵸. 그러다가 이렇게 종말점에 도달하게 되면 더 이상 색깔이 투명하게 되지 않고 이제 분홍색으로 딱 빨간색으로 딱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눈금을 읽어야 되겠죠. 그만 넣고 36.2ml까지 넣네요. 아까 시작 눈금 얼마였는지 기록 다들 하셨죠? 까먹었으면 다시 돌아가서 그 눈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B번 실험입니다. 과산화수소 용액하고 이게 2차 미지수예요. 예, 2차 미지수죠. 그 다음 적정에서의 미지수니까 2차 미지수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금 병에 있는 과산화수소 원액은 34.5%입니다. 근데 실험 책에 보게 되면은 3%짜리 저기 과산화수소를 준비해 놓고 수용액을 준비해 놓고 실험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게 34.5%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일단은 먼저 희석 작업을 먼저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3%짜리 과산화수소 용액이 만들어지고 그걸 다시 20배 묽히고 또 10배 묽혀서 2차 적정을 하는 거죠. 하여튼 실험이라는 게 글씨로 적어 놓은 걸 갖다가 일일이 이렇게 행동으로 옮겨서 실험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실험을 하려면 절차가 되게 복잡해요. 특히 요번 6번째 실험은 되게 할 일이 많기 때문에 2시간짜리 수업이 거의 시간이 아주 빠듯하게 흘러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3%짜리 과산화수소 용액이 다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걸 다시 이제 실험 매뉴얼대로, 실험 과정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20분의 1로, 그러니까 그 희석을 합니다. 농도를 20분의 1로 낮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5ml만 따서 부피 플라스크에 옮긴 다음에 나머지 끝까지 이렇게 증류수로 채워가지고 증류수를 이 부피 플라스크 목에 이렇게 가운데 보면 이렇게 눈금이 있잖아요. 눈금 보이시죠? 요 눈금 있는 데까지 쭉 부어서 넣어주면 됩니다. 일단 한번 보세요. 조교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여러분도 좀 실제로 실험을 안 한 대신 눈여겨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되죠. 지나치게 많이 넣으면 큰일 납니다. 네, 대충 저 정도까지. 자, 그 다음에 다시 10분의 1배 희석을 시키고 농도를 10분의 1로 다시 낮추고 거기다가 10ml의 황산 수용액을 또 첨가해서 뭐 한다? 네, 저기 이제 그 적정에 필요한 시약을 완성하는 겁니다. 다시 10배 희석시킨다는 얘기는 10ml를 딴 다음에 증류수를 90을 부어 가지고 어떻게? 네, 100ml의 부피로 만든다는 거죠. 이때는 눈금 실린더, 여러분이 말하는 메스 플라스크라고 메스 실린더라고 하던데 원래는 영어로는 그레이주에이티드 실린더라고 불러야 돼요. 자, 이 녀석에다가 이제 50 정도 붓고 그다음에 아까 10ml의 저기 3% 과산수가 들어갔기 때문에 네, 거기에다가 다시 40ml의 증류수를 마저 부어서 만들게 됩니다. 책으로 문서로 볼 때는 그나마 한 페이지짜리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한데 실제 실험을 이렇게 하다 보면 헷갈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휴무드로 와서 황산이 위험하니까 아까 만들었던 1대1로 혼합해 놓은 황산 수용액을 10ml를 따서, 자, 저기는 딱 저 정도가 10ml입니다. 따서 이 샘플 용액에다가 부어서 첨가를 합니다. 이래야 산화환원 반응이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적정을 해야 되겠죠, 그쵸? 실험 A에서 사용했던 과산화망간 처음 시작 눈금이 29.0ml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표준 용액을 이제 요 1차 표준 용액을 이제 넣어주는 거예요. 아, 방금 전에 자막 잘못 지나갔는데 과망간산 포타슘이라고 하는 녀석은 2차 표준 용액입니다. 자, 그래서 2차 표준 용액인 과망간산 포타슘 용액을 또 똑같이 밑바닥에 뚝뚝뚝 떨어뜨려 주면서 밑에 삼각 플라스크에 조금씩 한 방울씩 틀어서 넣어줌으로써 이게 적정을 하고요. 종말점에 도달하면 이제 그만 넣고 색깔 변화 거의 없죠. 그쵸?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 얼마만큼 집어넣는지 눈금을 또 읽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눈금은 교수가 확인해 보니까 39.0ml 정도를 넣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실험 A에서 적정을 한번 하고 실험 B에서 이게 또 두 번째로 한 이 적정 데이터 결과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하면 된다? 데이터 처리를 하면 되죠. 처음에 옥살산의 무게는 0.7g을 사용했었고요. 이게 0.7g을 사용해서 100ml짜리 수용액을 만들었으니까 그게 몇 몰 농도인지는 계산 가능하실 것이고, 적정에 사용된 농도를 모르는 과망간산 포타슘의 부피가 몇 밀리터였는지 계산이 되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사용된 과망간산 포타슘의 농도가 몇 몰 농도인지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으셔야 되겠죠. 이 과정은 중간에 이게 칸만 이렇게 뚫려 있지만 이 과정은 딱 계산 과정, 계산식이 다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실험 결과 정리해서 내라고 딱 하다 보면은 아주 그냥 짧고 간단하게만 그냥 쓰고 싶어 가지고 귀찮으니까 귀차니즘을 나한테 들키면은 점수가 안 나와요.
예, 귀찮더라도 세세하게 교수님 제가 이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지 점수가 나가는데 그놈의 귀차니즘 빨리 짧게 딱 쓰고나 끝내서 그냥 에이 귀찮아 답만 쓰면 대충 이렇게 한 줄로만씩만 딱 쓰면 되겠지 이런 친구들 예, 점수로 보답 받으실 거예요. 자 어쨌든 보고서 쓰실 때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갈 때 세세하게 잘 정리해서 쓰시고 여기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이쪽에서 이쪽으로 들어갈 때 어떤 식을 써서 어떻게 풀어서 어떻게 계산돼서 이렇게밖에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하시면 됩니다. 그럼 분량을 뭐하러 걱정합니까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죠. 자 다음 B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된 과화망가산 포타슘의 부피 요거는 실제로 실험에서 눈금 교수가 알려줬기 때문에 그걸 판단하시면 되고 과산화수소 용액의 몰농도는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되죠. 공식에다 때려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과망간산 포타슘의 몰농도는 어디 있는 걸 가져온다? 예, 바로 이 실험 A에서 요 4번 값을 가지고 와서 대입해서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떤 공식 이용해야 되는지 지금 아직도 눈치 못 채고 헤매는 친구들. 자, 이게 교수가 아주 여기다 난도질 해놨는데, 지우고 얘기할게. 지금 요 공식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요 공식에다 대입해야 된다고.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B번에 요 M값, 이 B번, 2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아까 그 공식을 이용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해 주는데 이걸 못하겠다고 알려달라고 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냐. 자, 그 다음에 과산화수소 용액의 퍼센트, 이 퍼센트는 이제 구한 값들을 이용해서 여기다 대입해서 풀면 되겠죠. 이 D값은 벌써 이미 책에도 이게 우리 실험 교재에도 이미 넣어놨기 때문에 대입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있는 거 이때 이 과산수소의 퍼센트 농도는 요 농도는 지금 요 그림의 여기 밑에 희석될 만큼 최대한 희석이 된 상태에서의 과산화수소의 농도를 이 시기에서 여러분이 해낸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농도를 바탕으로 이 희석된 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과산화수소의 순도, 즉 퍼센트 농도를 계산하셨는데 얘가 희석되기 전에 원액은 정확히 말해서 20배 희석되기 전, 즉 무슨 말이냐면은 액면가로는 겉에 적혀져 있기로는 겉으로 보기에는 3%인 과산화수소라고 얘기했었던 그 녀석의 리얼 농도를 계산을 해서 적어보라는 겁니다. 그거 계산하는 거에 대한 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야 되겠죠. 이제 20배 묽혀졌으니까 20분의 1로 농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농도를 더 진하게 20배를 해주시게 되면은 본래 농도 값이 계산돼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몰농도로 계산하셔야 됩니다. 몰농도로. 예, 그렇게 계산을 해내시면 되겠습니다. 몰농도가 아니라 퍼센트 농도구나. 미안합니다. 퍼센트 농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묽혀져 있는 과산화수소 용액의 농도 퍼센트 구하신 다음에 20배 희석 전에 과산화수소의 농도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예,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과제, 생각해 볼 문제는, 여러분, 레포트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5번에 실험 A와 실험 B의 칸에 있는 건 당연히 채우셔야 되고, 이 칸에 있는 값이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는지를 서술하셔야 되겠죠. 서술하라고요. 요약이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교수가 아까 동영상에서 분명히 얘기했는데 1차 표준물질이 뭐냐, 그 다음에 1차 표준물질이 될 수 있는 조건, 자 요거는 동영상에서 교수가 설명해 줬으니까 여러분이 쓰실 수 있을 텐데 1차 표준물질이 될 수 있는 조건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통상 표준물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시면 나와요. 표준물질의 조건 이렇게 찾으면 안 나오고, 아이고, 표준물질에 대해서 먼저 검색을 하면 표준물질에 대한 설명이 엄청 길게 쫙 뜨잖아요. 그럼 그걸 천천히 처음부터까지 잘 읽어봐야지. 표준물질이라면 이래야 되고 이런 특징이 있어야 되고 이런 기준을 만족해야 되는구나. 그 내용을 뽑아내서 보고서를 적으면 되는 거지. 진짜 어떤 학생들 중에 나한테 개인적으로 몰래 이메일 보낸 친구도 있어. 교수님, 제가요, 교수님께서요,
표준 물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조사라고 저한테 과제를 내주셨잖아요. 그런데요, 제가요, 구글에다가 창에 들어가서 표준 물질이 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딱 정확히 이제 한 글자도 틀지 않고 검색을 딱 때렸는데, 안 나와요. 어떡하죠? 아, 진짜 속 터지죠. 여러분 대학생이잖아요. 이제 유치원생이 아니잖아요. 초딩, 중딩도 아니고 고딩도 아니잖아요. 표준 물질이 될 수 있는 조건, 이렇게 고지고대 있는 그대로 딱 쳐서 딱 나올 만한 그런 단순 무식한 과제를 교수가 내겠습니까? 대학교 교수가? 예? 내가 고등학교 고교 담탱인가요? 어? 고등학교 선생은 쌤이라고 부르지만은 대학교 교수는 쌤이라고 부르면 안 되잖아요. 레벨이 다른데 똑같은 레벨로 과제 내겠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표준 물질이라는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검색을 해서 관련 문서들 여러 개 뜨면 쭉 읽어보고 거기서 표준 물질은 이런 기준을 만족해야 되고 이런 특징들을 갖춰야지만 표준 물질이 될 수 있구나를 파악해서 그걸 적으면 되는 거죠. 아, 이런 거 밥 먹는 방법, 젓가락을 드는 방법까지 일일이 설명해야 되나? 그래서 여러분의 의지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생각, 그리고 그 마음가짐, 영어로는 마인드라고 하죠. 마인드와 그 마음가짐이나 자세를 바꾸세요. 대학교 과제는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자료들 다 많이 읽어보고 거기서 원하는 내용을 뽑아내셔야 돼요. 1번 어떻게 하는지 교수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 물질의 뜻, 아까 동영상에서 교수가 간단하게 설명했죠. 아마 요약하면 한 줄로 적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거 한 줄만 적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아, 그거 말고 1차 표준 물질이라고 하는 거의 의미가 다른 의미도 있을지 몰라 해서 좀 더 찾아가지고 정석껏 내용을 더 풍부하게 맞춰가지고 내는 훌륭한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한 줄로 간단하게 교수가 말한 걸 앵무새처럼 받아서 적은 친구와 잘 찾아서 적은 친구의 점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날 만큼 교수가 점수를 주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교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점수를 매기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점수 줄지 잘 고려해 보시면 답이 나올 겁니다. 2번. 자, 앞서 말한 예제 있잖아요. 이거를 이해하고 계산할 수 있으셔야 지금 이 문제, 적정 문제를 여러분들이 제대로 바로 문제를 푸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정 실험, 이 산화원원 적정 실험 6번이 어떤 식으로 A번 실험과 B번 실험에서 식이 저렇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려면은 이 예제를 풀 줄 아셔야 됩니다. 한번 풀어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여러분, 산화원원에서 철이 녹슨다는 거, 그게 산화된다는 걸로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쵸? 예. 잘 알려져 있죠. 철이 물이 묻어서 마르는 과정에서 뻘겋게 녹슨다는 거 모르는 사람 여기 없을 겁니다. 그러면 알면 교수가 물어볼게요. 자, 이 단원이 산화환원과 연관된 단원이기 때문에 적어도 철이 물을 만나서 워터를 만나서 녹이 쓰는 과정 정도는 어떻게 한번 조사를 해봐서 공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철이 산화철이 되면서 녹이 쓰는 과정에 대해서 상세히 조사해서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찾아서 단순 요약을 할 거라면 이 레포트 못 쓰니까 좀 잘 찾아보고 본인이 잘 소화를 해서 필요한 내용을 뽑아내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게 레포트를 쓰는 방법입니다. 실험 결과 5번과 생각해 볼 문제 1, 2, 3번 책에 있는 2번과 3번 내용 하지 마십시오. 교수가 지금 2번과 3번은 바꿔서 지금 여러분께 내드리는 겁니다. 책에 있는 내용은 1번만 생각해 볼 문제 1번만 하시고 그 책에 있는 내용 2번과 3번 하시면은 더 내용이 더 헬이에요. 헬. 여러분 저기 유튜브 뒤져도 저기 그 구글 뒤져도 네이버 뒤져도 나무 위키 뒤져도 안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 힘들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해결 가능성이 더 높은 문제를 교수가 바꿔서 내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찾으면 답들이 나올 거예요. 그나마 여러분들 덜 괴롭히려고 교수가 나름대로 머가리를 썼으니까 머가리 쓴 것만큼 여러분이 또 부응해 줘야지. 그쵸? 아마 나 말고 다른 교수님 수업 듣는 친구들은 아마
보통의 비명을 지를 거예요. 그 2번, 그 책에 있는 그 2번과 3번 내용 질문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쓴다 그러면 뒤진다 그럴 겁니다. 뒤진다고. 사망한다고 그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요거 세 가지 하고, 그 다음에 5번, 예, 요거하고 합쳐서 세 페이지 분량으로 보고서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장수도 3페이지면 충분하지. 고등학교 과제도 요즘에는 얘들 열심히 하면 한 대여섯 장 나오더라. 요 정도로 3페이지면 충분하니까 너무 지나치게 힘들다고 엄살 부리지 말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교수가 설명했으니까 다음 주에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